네. 이 이벤트 게임에 실제 로봇 심판을 도입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로봇가 이렇게 뒤에 앉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주심이 뒤에 이렇게 딱 서요. 뭐 유희관 조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에서 우리 저 독자 한 분 네. 나가셨어요. 희관 조언을 없다고 그러다니 나는 오늘 당장 구독을 끊겠다. 그럼 뭐 그분 가셨어 그냥. 가셨는데 희관 조언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올스타전에서도 10개 구단 감독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가장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주제가 바로 그 심판 판정과 관련한 네, 맞아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3피트 오신 거 관련해서 논란도 전반기에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KBO가 최근에 심판 개혁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번 후반기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KBO의 심판 제도의 틀을 보면 첫 번째가 승강제를 도입을 하겠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유명무실화된 거죠. 승강제 막 간단 설명을 드리면 평가를 해서 꼴찌는 무조건 퓨처스리그 2군으로 내려가고 점수가 안 좋은 심판. 제일 안 좋은 심판 한 명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리고 2년 연속 하위권 5명에 들어가면 그 심판은 무조건 2군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제 2군에서 성적이 좋은 심판이 네. 올라오게 되겠죠. 예, 요걸 승강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겠죠. 그다음에 심판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 있죠. 뭐 저 심판 착해, 저 심판 잘해, 저 심판 마음에 들어 60%. 이것이 60%였어요. 나머지 40%는 나머지 뭐예요? 40%는 이제 심판들이 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네. 이렇게 볼 스트라이크 좋은 것 같은데 네.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했느냐,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했느냐, 이 데이터 오류 있습니다. 비율을 조금 그렇죠. 점수로 그 부분이 적용해서 40%가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40%. 그리고 기계라든지 수치 이 부분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부분은 60%. 그러니까 정성 평가는 40으로 줄이고 네. 정량 평가는 60으로 늘려서 객관성을 좀 높이자. 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심판들로 하여금 이제 좀 경각심 좀 가져라. 리그가 당신 애들 때문에 죽겠다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요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촉구를 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수가 이제 하위권인 심판들은 가장 중요한 포스트 시즌 이게 무대에서 크죠. 네, 심판을 볼 수 없고, 또 해외 심판들, 이제 특히 메이저리그 심판들을 초빙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좀 이렇게 심판 학교도 많이 가고 또 해외 파견도 보내고, 이런 단순히 벌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좀 교육도 시킨다. 눈이 좀 열릴 네. 수 있는 기회를 더 네. 많이 주겠다고 네. KBO가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 심판 조직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상당히 좀 당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많이 네. 좀 저항이 좀 없진 않았다. 저항이 없진 않았다. 지금 리그의 평균관 중에 한 7% 정도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KBO도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팬들이 진짜 못 참겠다. 3핏 들어올 때문에 난리 났죠. 비디오 맞아요. 판독 오독이 나지. 네. 야, 비디오 판독 보면서도 이게 실수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해서 그 관련 심판위원이 또 2주간 또 갔지 않습니까? 퓨처스리그에 퓨처스리그. 내려가기도 그러니까 또 했었어요. 팬들께서 네. 야, 2주 동안 퓨처스리그에 갔다 오는 그 뭐 소풍 가나? 불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칼을 빼들었다. KBO에서 칼을 빼들었다. 사실 KBO 입장에서도 심판위원들이 이제 대부분 베테랑들도 되게 많고, 제일 많아요. 제일 사실 이제 많아요. 한 식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특히나 시즌 중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동안 전례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 이번에는 정말 대단히 KBO도 보다 엄격하게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네. 이제 팬들께서 반응은 대략적으로는 그거 좀 더 빨리 하지. 아이고 막 그래도 아유 많이 늦었지만은 앞으로 더 잘하라. 이렇게 예, 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또 하나. 맞아요. 이번에 그 심판개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BO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로봇 심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로봇 심판이 뭔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 7월 11일 날 메이저리그의 그러니까 산하 독립리그는 아닙니다만 네. 올 시즌 들어가면서 메이저리그가 미국 독립리그 애틀랜틱 리그랑 계약을 좀 했어요. 3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저 독립리그에 로봇 심판, 즉 AI 심판을 한번 당신네들이 도입을 해서 한번 써봐라. 왜 그렇게 했냐면 향후 잘 되면 메이저리그도 그거를 쓰겠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테스트를 거기서 해보는 테스트였죠. 거네요. 테스트를 해서
계속 준비를 해서 지난 11일 날 애틀랜틱 이 독립리그에 올스타전을 했는데 네. 이 이벤트 게임에 실제 로봇 심판을 도입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로봇가 이렇게 뒤에 앉는 게 아니고 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주심이 뒤에 이렇게 딱 서요. 뒤에 네. 딱 보수 뒤에 주심이 쓰는데 무슨 이제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꼽습니다. 네. 꼽아서 공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위에 천정에 이렇게 3D 트랙맨 레이저죠. 일종의 레이저인데 이게 스트라이크 볼 그렇습니다. 판정을 예. 하는? 네. 스트라이크 볼 판정뿐만 아니라 3D 레이저 추적을 해서 아. 타구도 보고 피칭 네. 공도 보고 다 하는 게 있어요. 그 트랙맨 데이터를 딱 설치를 해서 이 3D 공간에 공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기계가 판단을 하게 되면 네. 볼 하면 이게 바로 기로 이렇게 볼 하고 1초 있다가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하면 스트라이크 심판이 말을 하는데 네. 이것을 심판이 예를 들어서 기계가 볼 하더라도 이건 스트라이크다 무조건 확신하고 그냥 심판이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심판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사항이 되지만 네. 이걸 도움을 받다 보면요. 웬만해서는 이게 원바운드 볼을 스트라이크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심판도 여기에 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쵸. 네. 자, 미국에 그날 3D 레이더로 추적을 해서 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3개 정도 오류가 발생을 했었고 한 경기를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네. 한 3개 정도 오류였고 거의 한 90% 이상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수신이 좀 끊기는 경우는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지만 그건 또 다음에도 금방 또 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트랙맨은 지금 뭐 KBO 리그 구단들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뭐 데이터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이렇게 깡통 로봇 같은 그런 로봇가 심판 대신 서서 약간 스트라이크 볼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기술이 그만큼 근접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예 그냥 심판이 아예 뒤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심판이 그걸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보면요. 비디오 네. 판독도 비디오가 판독하진 않습니다. 화면이 판독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화면은 제공이 되고 그것을 판독하는 것은 결국은 또 최종적으로는 심판이 되는 거니까요. 심판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네. 먼저 이제 한 발 움직였는데 네. 거기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비디오 판독도 그렇고 로봇 네. 판독도 그렇고 좀 이런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사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야구는 좀 전통을 중요시하거든요. 네. 야구에 참 전통이라 그러면 메이저리그가 우리보다 더 거기 선수들은 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방망이 이렇게 픽 던지는 배트플립, 네. 예, 배트플립 얼마나 싫어합니까? 우리는 막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것도 전통이라고 생각을 불문율이 하고 되게 많죠. 예, 네. 불문율 뭐 갑자기 큰 점수 차에서 뛰고 이러면 그냥 맞추잖아요. 네. 불문율이 있어요. 네. 그런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게 됐던 계기가 2010년이었죠. 약간 9년 전에 6월 3일 날 그 당시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선발 아만도 갈라라가가 네. 클리브랜드전에서 9회 2사까지 퍼펙트 게임 중이었어요. 네. 자, 마지막에 일루수 땅볼. 네. 일루수가 잡아서 갈라라가한테 이렇게 토스를 합니다. 잡았어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 내안타가 된 거예요. 아, 퍼펙트 중이었는데. 퍼펙트 중이었지. 9회 2사에. 네. 그 이사에. 근데 그걸 비디오로 보니까 세이브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때도 뭐 야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통 이건 사람이 근거하는 것인데 이건 전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이 전통도 중요하지만 모든 프로 스포츠가요, 테니스, 호크아이도 있죠, 배구, 농구 다 비디오 판독 합니다. 이제 뭐 권위보다는 정확함이 오히려 더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네. 심판들을 보면 네. 프로야구에서는 보통 이제 심판들이 그만큼 뭐 대부분 야구 선수 출신이 네. 많고 야구를 굉장히 잘 알고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체험도 해보고 막 이런 분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처음 비디오 판독 도입 때도 저항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판의 권위와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로봇 심판까지 나오면 이거는 거의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심판의 그런 독보적인 위치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이번에 네. 메이저리그에서 로봇 심판을 도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전향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외신을 보면서 제가 받았거든요. 네. KBO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더 보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사실 뭐 우리가 IT 강국이니까요. AI 심판, 로봇 심판 도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메이저리그에서 하게 되면 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도입을 했던 거 계속 합니다. 홈 블로킹, 그죠? 홈 충돌 방지. 네. 이 부분 메이저리그에서 했죠? 우리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죠? 자, 2루에서 이 충돌 방지, 뭐 강정호 룰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습니다만 네. 이 부분 우리도 했어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얼마 전에 고의 사고, 자동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주는 거. 이렇게 네. 하면 그냥 뭐 공을 4개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타자 볼넷으로. 주자가 그냥 네. 1루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뒀을 때도 그때도 메이저리그에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니 공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볼넷으로 걸어 나가? 사실 고의 볼넷 사인이 나와서요. 포수가 오른쪽으로 나와서 자 씁니다. 이렇게 완벽한 피치아웃 그냥 이렇게 던져서 나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폭투가 나와가지고 3루 맞아요. 주자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생각보다. 예, 홈을 받는 상황을 저는 사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그런 변수도 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그 변수를 아예 없애겠다. 왜 무엇 때문에 없애냐면 그거보다는 스피드업이 더 중요하다. 이건 약간 좀 전통과 그다음에 실리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메이저리그가 받아들이면 우리 KBO 리그는 자동입니다. 우리 그냥 오는 거죠. 메이저리그 형님 했구나. 그럼 우리 바로 오케이. 따라갈게요. 바로 따라간다. 네. 그래서 이 로봇 심판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남은 그거에도 이제 애틀랜틱 리그 독립 리그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도입을 하게 될 거고 메이저리그가 도입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시즌 네. 아니면 메이저리그가 도입할 때 우리도 같이 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2군에서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메이저리그가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즌쯤에 부터는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팬들은 반응이 엄청 좋죠. 더 낫다. 빨리 가져와라. 우리는 로봇은- AI를 믿겠다. 우리는 우리 심판들의 이 스트라이크 존을 믿지 않겠다. 저는 사실 뭐 유희관 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전 방송에서 유희관 선수가 그만큼 좀 나름은 유희관 선수가 유리하게 깨딱딱했다 했더니만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막 댓글로 유희관이 뭐 영리하다기보다 심판이 멍청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우리 저 독자 한 분 네. 나가셨어요. 희관존을 없다고 그러다니 나는 오늘 당장 구독을 끊겠다. 그럼 뭐 그분 가셨어 그냥 가셨는데 희관존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AI 심판이 이제 이 도입이 되면 예전에 우리 말하던 그 송진우존, 유희관존, 뭐 이렇게 삼춘존, 숙부존 뭐 이런 부분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전 참 이 부분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작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몇 개 큰 병원에서 AI 의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네.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병원을 내방한 게 환자들한테 물었다고 해요. 의사의 판단 그리고 AI의 판단이 상충될 때 누구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진단을. 저는 사람을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압도적입니다. AI를.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나. 수천, 수만, 수십만 건의 그 임상 결과가 다 들어가 있고 영상 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늘 오진에 대한 불안감 또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좀 다니시기도 하고 예전에 네. 제 아는 선배님은 큰 병일 때는 정말 3군데 정도 병원을 가봐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게 우리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이 3D 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해서 AI 심판이 오면 볼 스트라이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은 단순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선수의 그죠 어깨선에서 그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깨선에서 사실은. 무릎 네. 윗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준. 그러니까 키에 따라서 약간 차이인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 특별한 세팅들도 가능하고 잘못 통과된 오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장치로 이건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굉장히 정확하고 팬들께서는 이 부분은 뭐 매일 끝나면 누구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분이. 특히 마지막 카운트 보는 거 있죠. 끝내버리는 그 카운터. 네. 이 부분은 심판의 이 마지막 카운트에 대한 부분은 팬들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심판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 뭐 이건 시간 문제다. 이제 도입까지는 시간 문제다. 이미 뭐 기술은 다 거의 준비가 되어 거의 있고 준비가 됐다고 이걸 봐야죠. 이제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 그건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일단 날아가는 타구에 몇 메다 안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타구를 발사각, 속도, 타구 비거리,
세상에 볼이 날라오는데 볼 스핀까지. 그죠? 맞아요. 네. 예? 분당 몇 번 도는지 이것까지도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좀 특별한 이제 야구가 드디어 과학인 시대가 도래가 됐죠. 야구 이제 원래도 워낙 숫자와 기록이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좀 갈수록 야구를 더 뜯어서 볼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심판들, 이게 이렇게 네. 영향 심판 판정에도 맞습니다. 네. 심판위원들도 이 부분이 단순하게 야 이게 이제 우리 뭐 밥그릇까지 그냥 AI한테 우리 밥그릇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도 심판이 가지는 그 고유의 영향력, 그 고유의 그다음에 판단에 대한 어떤 존중, 네.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 이 권위는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다. 일정 부분 무조건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마지막에 네. 그 KBO가 지금 2구 푸처스 리그에서 네, 네. AI 로봇 기자를 그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있더라고요. 네, 컴퓨터가 기사를 쓰는데 가끔 이제 저보다 잘 쓴다는 생각도 들고 빠르지. 아, 정확하더라고요. 약간 오타 없이. 아, 좀 특별하게 기자들도 저희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기계한테 이길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길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또 저희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세돌 구단도 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AI를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뭐 저희 나름대로 선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켜봐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